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바쁘신 시간 중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저희 심바스 2015 심바스 데이가 좀 뜻깊은 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 풀셋을 만들겠다고 선포한 이후에 저희가 선보일 수 있는 제품은 요구사항 관리 도구와 UML 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선보여드릴 알리큐도 그때는 어떤 컨셉 정도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엑소프트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풀셋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까 대표님께서 심바스의 숫자를 붙이셨죠? 심바스 2라고 붙이셨는데 심바스 2에 해당되는 세션 모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심바스 알리큐라는 제품,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요구사항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개발 방법론에 어떻게 녹여 들어갈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략하게 목차 설명드리면 저희 제품이죠. 심바스 알리큐를 활용해서 어떻게 요구사항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을 좀 간략히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저희 제품의 특장점을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오늘은 저희 요구사항 관리 도구가 실제 현업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데모 위주의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구사항을 얘기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개발자이신 분 계십니까? 네, 개발자이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분석 설계나 품질 관련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도 IT의 높은 업종에 근무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 강화를 얘기를 하면 사실 공학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IT 엔지니어들이 왜 요구사항이 요구공학입니까?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 IT, 소프트웨어도 공학이 맞습니까?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여러 가지 의미로 호불호가 있죠. 근데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국 프로세스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제조 라인업처럼 쳇바퀴 굴러가듯이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공학적 요소가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적인 측면이 있고 산출물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UML 기반으로 모델 드리븐 디벨롭을 하는 MDD 사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와 산출물들이 함께 아우러서 움직이는 프로세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구사항의 도출 단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라보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프로세스상에 가장 먼저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요구공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PI 컨설팅을 하시거나 요구공학 프로세스를 연구하시는 분, 타당성 조사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의외로 재미있는 것은 사실 요구공학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제 해법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죠.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은 실질적으로 리얼 세상하고는 갭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잘 하려면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요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기계학습 방법까지 진화를 하는데, 이런 활동까지 가려면 결국은 데이터가 잘 생산되어져야 되고, 그를 통한 다양한 공학적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공학에 처음 입사한 IT 엔지니어가 어떤 해당되는 요구사항들이 도출됐을 때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요공학에 대한 부분만 해도 뭐 거의 한두 시간 정도의 교육 자료지만 이 부분을 길게 짚고 갈 수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요구사항 검증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드리면 저는 타당성 조사와 그 요구사항을 검증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요구사항이 잘 도출되었는지 타당성 조사 때 하지만 이것이 검증 단계에서 검증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잘못된 비즈니스 요구사항으로 해서 나중에 나올 비효율적인 결과들은 아마 프로젝트 오래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표는 사실 CMMI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CMMI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분들 CMMI 레벨 3 획득했다고 자랑하시지만 사실 샴페인 터뜨리고 바로 그 프로세스를 던져버리시죠. 이러한 활동들이 왜 계속 우리 IT 환경에 존재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정보들, 즉 인포메이션들이 디지털화되지 않고 자산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자산화가 이루어지려면 출발 지점은 어디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사항부터 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히 여러분들께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를 의심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공학적 프로세스에 저희 심바스 알리큐의 사상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한다는 기본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리ኳ이어먼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델링 도구와의 연계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검증이라는 부분을 리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외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관리 도구들이 스트리밍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요구공학을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쪽에서는 마더레이터를 양성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테크닉도 상당히 요구사항 관점에서는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와 모델링 그리고 리포트와 차트의 리딩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공학적으로 심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학 도구하고 리콰이어먼트의 요 공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분석 설계자가 있고 그리고 이를 개발해야 되는 개발자가 있고 그리고 이를 관리해야 되는 PM도 있고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검토해 주셔야 할 중요한 의사결정자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거는 요구사항을 관리해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상당히 다들 잘 하시죠. 그리고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지금 현존하는 세계적인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엑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엑셀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관리하죠. 그 이유는 입력이 쉽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A라는 사람이 엑셀에 리퀘어먼트를 등록했는데 B라는 사람이 고치면 어떻게 되죠? 네, 물론 VB를 잘 하시는 분이 코딩하시면 DB로 남길 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해당되는 중요한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만큼 쓰기 편한 만큼 사실 관리는 잘 안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현재의 IT 현실은 어떻습니까? 쉽고 빠르게 쓰는데 많이들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실제 펼쳐지는 현실 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구의 컨셉에 엑셀처럼 like 엑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안 쓰시니까 요구사항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쓰시니까 글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like 엑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처럼 그리드 내에서 쉽고 빠르게 리퀘어먼트들을 관리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오픈소스로 많이 쓰이는 레드마인도 이런 형태의 그리드 기반입니다만 사실 웹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름의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오늘 아마 테스트 세션까지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나올 단어가 추적성이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스빌리티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게 요구사항 스타트 시점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제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철학적 사상으로 심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은 올바른 요구사항을 추출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저희 잠시 후에 데모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베이스라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즉 기준선이 잡히지 않으면 아까 제가 엑셀을 설명드렸던 대로 해당되는 요구사항들이 자주 바뀌죠.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이겁니다. 뭐뭐분이 이거 바꾸시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바꿨는데 사실 그 바뀐 히스토리는 그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헐, 대량 난감이라는 표현들을 하시죠. 저도 개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솔고 약간 못 친다고 뒤늦게 막 열심히 적기 시작하죠. 그리고 열심히 적으면 사실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적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또 새로운 프로젝트 하면서 기록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결국 다시 원치 않는 대로 아주 바로 중요한 커스터머가 바로 얘기한 내용들을 개발에 반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리커버리 되고 사이클링 되는 이런 환경들이 결국 우리 IT 환경들을 오염시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 측면에서 저희는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이를 모델링으로 제발 넘겨주세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추적성뿐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저희 제품을 어필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실적과 관련된 그리고 IT 거버넌스로 넘어갈 수 있는 거버닝할 수 있는 환경까지 반드시 이런 툴들을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결국 요구사항에서 잘 노출된 요구사항들이 리뷰되어지고 이것들로 모델링화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제품이 개발되어진 이후에 테스트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이클이 잘 진행된다면 아마도 품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이제 도구와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이제 잠시 저희 제품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시켜 드리고 바로 제품 데모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리큐는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 시간에 보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도구와 연계돼서 거버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관리할 때 좀 가장 중요한 임팩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리되어져야 사실 리뷰할 수 있는 의미도 있는 거고 요구사항을 디지털로 담겨야만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모델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러한 상상을 했던 전 세계 도구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미국 몇 개 업체가 모델링과 리퀘어먼트를 연동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IBM 재즈 플랫폼도 사실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IBM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전부 해당되는 도구들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티그레이트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구사항과 저희 알리큐 제품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시켜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특장점이고 제가 안내해드린 특장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PI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요구사항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세요 라는 표현을 저희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 그 자체에 개발이 완성되는 그 결과까지 가는 길의 모든 핵심 키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분명히 공학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라이센스까지 있죠. 이런 부분들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교육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 모델링과 디벨롭먼트에 많이 편중되어져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도 IT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요구 공학에 좀 많이 우리 정부나 또는 기업에 종사하시는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좀 많은 영향을 실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퀘어먼트부터 유스 케이스로 통합 모델링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TC, 테스트 케이스에 연결하고 시나리오에 연결하는 이런 전 과정을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팅룸을 잡는
미팅 회의론을 잡는 통일하는 시나리오 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장에서는 좀 한 가지만 좀 어필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콜라보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나 혼자 개발 잘하고 나 혼자 고객 잘하고 세일 잘하고 됐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협업 환경에서 팀 콜라보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모델 레파지토리와 연결되어져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의 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 프로세스를 강조했습니다만 리뷰할 수 있는 활동들, 즉 개발자 A가 요구사항을 도출했죠. 그 도출한 요구사항을 PM이나 매니저 또는 팀장님들이 컨펌을 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사소통을 하신다면 고객사까지 참여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모델링이나 개발되기 전 과정에 진행이 된다면 사전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의 질을 올릴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예측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희 이제 심바스 알리큐 인터페이스 UI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심바스 알리큐 제품의 기능들을 낱낱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 선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요구사항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심바스 알리큐 화면이고요. 지금은 모델 레파지토리와 연결하기 위해서 로그인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당연히 위에는 메인 상단바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그리고 권한이 부여된 상황만 갖춰진다면 지금처럼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만 생성하신 이후에는 너무나 손쉽게 요구사항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제가 아까 라이크 엑셀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가운데 그리드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해당되는 요구사항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출 단계에서는 사실 의미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지는 않죠. 아직 명세화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게 요구사항을 많이 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담는 부분에 있어서 계층적인 구조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물론 요구사항은 그냥 requirement의 디스크립션만 달아도 됩니다만 저희는 어차피 이를 거버닝해야 되고 그리고 ALM과 연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관리해야 될 대상 주체를 어사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정도만 입력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심바스 알리큐를 활용해서 그리고 지금 화면이 안 돼서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단축키만 활용하시면 시트 인서트를 상당히 빠르고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미리 작성해둔 엑셀 데이터를 바로 저희 알리큐 제품에 임포트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알리큐의 규격에 맞게 작성된 엑셀 파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손쉽고 빠르게 저희 알리큐 제품의 데이터를 임포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는 UML 모델링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타 기반의 프로파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확장성 때문입니다. 아까 그리드에 나왔던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 제품을 활용하시는 고객사들마다 원하시는 니즈가 틀리실 거예요. 그때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쭤볼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프로파일을 관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손쉽게 해당되는 프로퍼티의 속성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할 때 예상 종료일을 언제로 해주세요 라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듀데이트라는 영역을 새로 프로파일에 추가하는 데모를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프로파일을 정의한 해당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듀데이터라는 요소에 잡히게 되고 지금처럼 정의된
프로포트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는 메타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세이브 과정에 커미트 단계를 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형상 관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 변경이 있었던 요인들, 이런 요소들을 도구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데모 시험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있는 지정 담당자들을 정의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장표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저희는 MDD 사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리퀘어먼트 다이어그램하고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리퀘어먼트 다이어그램 연동을 통해서 엑셀 같은 경우에 사실 트리 구조, 그리고 계층 구조를 표현하는데 쉽지는 않죠. 근데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퀘어먼트 다이어그램에서 저런 계층 구조만 선택을 해주시면 이 해당 내용이 바로 엑셀 그리드에 담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들이 연결되는 객체별로 구분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그리드에 있는 엑셀 내용으로 정의만 하시면 바로 리퀘어먼트 다이어그램으로 컨버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도대체 왜 쓰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는 저희가 UML 모델링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펙은 UML 2.4 스펙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어먼트 다이어그램하고 연동시켜서 해당되는 리퀘어먼트를 UML 모델링 도구로 링크를 시켜주고 이를 통해서 트레이스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베리파이 기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컴플라이언스와 가까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우측에 보시면 코드가 나와 있죠. 리퀘어먼트에 왜 코드가 나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저희가 명명한 규칙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에 해당되는 컴플라이언스를 만드시면 요구사항을 등록하실 때 그 해당되는 요구사항들이 규칙에 맞게 등록되는지, 그리고 날짜를 잘못 기입하진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인데 향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는 다양한 규칙들을 추가해서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 코드의 사례는 뭐냐면 스테이터스가 이제 상태죠. 요구사항의 상태가 어사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요구사항이 담당자한테 반드시 어사인되어야만 하는 조직인데 누군가 한 명이 실수로 어사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베리파이 기능에서 바로 노티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구사항에 지금 어사인이라는 표시를 해서 나 이 요구사항은 담당자 누구에게, 개발자 누구에게 또는 테스터 누구에게 어사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디벨로퍼에게는 어사인 했는데 몇몇 분에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버리파이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퀘어먼트의 프로퍼티에 not assign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바로 확인하시고 어사인 해주세요 라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기능이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기반으로 다양한 규칙들을 생성하고 그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다음은 저희가 오늘 주제로 잡은 미팅룸 회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델링된 데이터가 어떻게 UML과 연동되고 활용되는지, 그리고 과연 추적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많이들 보셨죠? 사실 오늘 UML 모델링 도구에 대한 데모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워낙들 잘하시기 때문에 아마 유스케이스부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까지 가시는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사항, 이를 유스케이스 기반으로 그리고 리퀘어먼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모델링 도구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코드를 제너레이터하고, 그리고 여기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미팅을 하기 위한 벡터 사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를 사용자가 인증을 하는 시나리오를 잡았는데, 여기에 트레이스라는 부분에 우측에 보이시겠지만 트레이스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신 이후에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리퀘어먼트 모델에서 해당되는 리퀘어먼트를 선택만 해주시면 바로 이 해당되는 유스 케이스는 리퀘어먼트 다이어그램과 연결이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 해당되는 요구사항들이 모델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과 연결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심바스 UML 제품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트랙스빌리티를 보장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엑셀처럼 편안하게 관리해도 될 법한데, 근데 굳이 링크를 달아야만 하느냐? 근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심바스 UML에 구성되어져 있는 트랙스빌리티를 관리하는 이 시트에는 요구사항부터 대부까지 이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이 안에 다 연결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임팩트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알리큐의 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제가 아까 첫 장표에도 언급드렸죠. 오늘 좀 가장 중요하게 언급을 드리는데, 요구사항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저도 참 요구사항을 많이 씁니다. 이러저렇고 블라블라 이제 많이 요구사항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뭐 워드로 글을 쓰더라도 내가 쓴 경우에는 참 오타가 많고 내가 이해 못하는 문구도 많고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보면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용자 검토, 그리고 동료 검토, 그리고 또는 팀을 이루는 동료들 간에, 그리고 팀장이나 또 매니저하는 분과의 검토를 통해서 그 과정들이 보다 더 타당성이 있어지고, 그리고 또 품질이 확보되어지는 리퀘어먼트로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임포트 기능으로 잠깐 소개해 드렸던 해당되는 리퀘어먼트를 엑셀로 임포트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명시하는 부분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ML, 엑셀, 워드로 산출물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저희가 변환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HTML 다큐멘트를 누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별도로 이런 워딩 문서나 이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들을 이제는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단순히 그리드 그리고 엑셀처럼만 관리를 하시면 지금처럼 해당되는 결과들을 리포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리뷰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오늘 데모를 위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엑셀로 임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 리뷰를 이룬 이후에는 저희가 베이스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준선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를 이루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합의한 것이 베이스라인이 된 순간 그 요구사항은 쉽게 고쳐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요구사항이 이제 이 요구사항으로 개발이 되어지는구나, 관리되어지는구나 라는 스타트 지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등록되어져 있는 요구사항들을 대비해서 이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리뷰해줘서라고 클릭만 하시면 바로 이 사항은 리뷰 프로세스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질적으로 리뷰를 진행한 사용자의 경우에 지금 디스플레이 되는 거고요. 아직 저 컴퓨터에 보면
커스터머의 0%입니다. 내가 이제 리뷰를 작성했는데 아직 내 리뷰를 본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죠. 근데 개발자 A가 리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뷰를 담당하실 분이 있겠죠. 그러면 팀장이신 A 팀장님이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PM이 로그인을 하면 PM이 로그인하면은 당연히 다르게 보여야겠죠. 그래서 개발자 A가 자기 스스로 작성해서 적용된 리뷰에 대해서 팀장인 PM이 로그인을 하면 이 해당되는 리뷰들을 리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상태, 그리고 체크 표시가 보이시죠? VXO가 보시는데 여기에 내가 읽었다 아니면 이 요구사항은 이렇게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요구사항은 기각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내용을 감아주시는 메시지만 쓰시면 바로 해당되는 내용이 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쓴 개발자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네, 이제 개발자 A가 다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2개의 리뷰 중에 지금 6개는 컨펌을 하셨고 3개는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기각당한 이후에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확인하시면 지금처럼 기각 사유가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개발자 A는 이 해당되는 리뷰 결과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수정하고 다시 리뷰를 하는 프로세스를 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뷰를 하는 프로세스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제 스트림이라는 기능,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협업을 위해 참여한 참가자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경우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관련된 해당되는 내용을 협업할 경우에는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리뷰 프로세스를 통해 태운 요구사항들이 만약에 전부 컨펌이 났다라는 가정을 하면 이제부터 기준선을 세우고 해당되는 플로우를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자일 방법론에서 많이 쓰죠. 스프린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프린트 이름을 등록을 하시고 듀레이션,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할 건지 10일 간격으로 할 건지 이런 듀레이션을 정의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요구사항들을 선택하신 후에 그 스프린트로 무브먼트만 해주시면 이 내용들은 1차적인 베이스라인으로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변경이 생기는 사항들은 저희 모든 형상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변경 내용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사례로 설명드렸던 해당되는 데이터가 변동됐는데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던 케이스가 있었죠.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그때그때 관리되시는 내용들이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구나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그전에는 고객이 너무 원해서 바꿨는데요 라는 부분을 이 화면에서 히스토리 기능을 확인하시면 바로 이 기준선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형상관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의 또 중요한 의미는 보통 조직들이 변경통제위원회를 가동을 하죠. 베이스라인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리뷰 프로세스와 함께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의미있게 요구사항들을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잡힌 베이스라인을 히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변화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변경된 시간, 일자들이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그리드에 보여지는 노란색 부분처럼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눈으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형상관리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이제 저희 알리큐 제품 중에서 별도로 존재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좀
좀 빠르게 지나가면서 설명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기능들 외에 간반 차트라고 해서 사실 에자일 프로세스에서는 좀 많이 쓰이는 플로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타스크 중심으로 빠르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 완료된 일 이런 것들을 내가 로그인만 하는 순간 이 칸반 차트에서 쉽게 관리할 수가 있고 내 동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끝났고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칼린더 기능에서는 그런 일정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이번 달에 해야 될 일들, 그 주에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을 서머리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스태틱스에서는 아까 칸반 차트에서 잠깐 설명시켜 드렸던 그런 지금 현재 타스크들이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아직 돈에 이르지 않은 타스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통해서 리포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보통 에자일 방법에서는 이 차트를 잘 쓰지 않죠. 근데 우리가 포커스 방법론이라고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아직도 간트 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에자일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개발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트 차트로 간트 차트에서 빠르게 일정들도 수정할 수 있고 해당되는 일감을 바로 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저희 알리큐 기능의 특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설명드리느라고 여기까지 저희 요구사항 관리 도구인 알리큐에 대해서 좀 빠르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좀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 요구사항부터 시작되는 IT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좀 준비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개발 언어인 데브 그리고 테스팅 도구인 테스트 도구까지 연결되어진다면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혁신적인 IT 프로세스를 이룰 것이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다시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질문 시간은 좀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나고 질문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요구사항 관리 도구 설명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